손흥민 인기 폭발, 손흥민 토트넘 떠날 조짐, 손흥민 부자 구단 합류하나. 공격수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주요 클럽과 전 세계 여러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이적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그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신 소식에 따르면 그가 이번 여름 닭 군대를 떠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얼마 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조항을 발동해 그가 2025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로 팀을 떠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이적료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이며 그가 스퍼스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턱스포트의 소식에 따르면 사우디 프로리그의 세 구단 알에이아흘리 알 나스르 알 카드시아가 32세의 이 스타를 중동으로 데려오기 위해 약 4천만 유로, 약 3,400만 파운드를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중 알아흐흘리는 가장 적극적인 구단으로 꼽힌다. 지난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이 팀은 지난 1월 포르투에서 갈레노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좌측 공격수 포지션을 보강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 프로리그의 고위 관계자들은 리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알아힐리가 국제적인 스타와 계약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의 계약은 경기장 내 가치뿐만 아니라 큰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이 알아힐리에 합류하면 한국 방송사들과 수천만 유로 규모의 방송권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 구단이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을 설득하기 위해 알아힐리는 연간 약 3천만 유로, 약 2,060만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유럽의 어떤 구단도 경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 외에도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와 터키의 여러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손흥민의 옛 구단인 바이엘 레버쿠젠은 지난 5월 내부적으로 그의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분데스리가 준우승팀인 레버쿠젠은 다른 영입 대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아직 공식 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토트넘의 한국 프리시즌 투어 일정이다. 계약에 따라 손흥민은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미래는 토트넘이 아시아에서의 상업적 약속을 마무리한 후 이적 시장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이 이 투어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큰 놀라움이 될 것이지만 그는 그 전에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와 직접 만나 다음 시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토트넘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나 다른 팀들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스퍼스는 매력적인 제안이 있더라도 손흥민을 억지로 내보낼 의도는 없으며 이는 최종 결정이 손흥민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에 대한 생각을 바꿀지 여부가 중요하다. 모린유와 페네르바체에서의 재회 꿈,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은 터키에서 전해졌다. 조제 모리뉴 감독이 손흥민과 직접 만나 페네르바체에서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손흥민은 10년간의 스퍼스 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선스포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특히 지난 시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성적과 토트넘의 주전 라인업에서 1순위 선택지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페네르바체로의 이적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린유가 토트넘을 이끌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야말지 이 18개월 동안 손흥민은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프리미어리그 51경기에서 22골을 기록했다. 이 시기의 정점은 벌리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놀라운 솔로골로 이는 2020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며 그의 전성기를 상징했다. 모리뉴 밑에서의 활약은 손흥민이 적합한 전술 체계에서 얼마나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모리뉴는 페네르바체를 이끌며
지난 3시즌 연속 터키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한 갈라타사라이의 지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손흥민 영입은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같은 큰 타이틀을 획득하며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적은 간단하지 않다. 토트넘은 계약이 1년 남은 32세 선수에게 합리적인 금액인 최소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스퍼스는 손흥민의 한국 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아시아 투어가 끝날 때까지 그를 유지해야 한다. 손흥민이 일찍 떠난다면 토트넘이 투어 주최 측과의 상업적 약속을 위반하게 되어 상당한 재정적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페네르바체는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몇 주 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손흥민의 영향력.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의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은 구단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모든 대회에서 54경기에 출전해 110골을 기록한 그는 득점왕이자 꾸준함과 헌신의 상징이다. 그는 2024년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으로 토트넘이 17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해리 케인이 떠난 2023-24 시즌부터 팀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의 가치 외에도 손흥민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토트넘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중 한 명인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팬을 끌어모은다. 다가오는 한국에서의 토트넘 경기와 같은 투어는 티켓 판매 스폰서십, 손흥민 관련 상품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The Athletic의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의 한국 내 브랜드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그를 축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선수로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래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아시아 투어 전에 그를 내보낸다면 스폰서십 계약과 방송권에서 큰 수익을 잃을 위험이 있다. 반대로 여름이 끝날 때까지 그를 유지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몇 달만 남아 이적료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 토트넘 경영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이적 시장의 배경과 사우디 프로리그의 매력,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 프로리그는 풍부한 재정과 아시아 최고의 리그로 자리 잡으려는 야망 덕분에 세계적인 스타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 나스르, 네이마르 알 힐랄, 카림 벤제마, 알 이티하드와 같은 대형 계약은 이 리그의 매력을 증명한다. 손흥민의 경우 사우디 프로리그는 뛰어난 선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축구 팬이 많은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본다. 알 아힐리가 제안한 연간 3천만 유로의 연봉은 맨체스터 시티나 파리 생제르맹 같은 부유한 유럽 구단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은 손흥민에게 여러 질문을 던진다. 32세의 그는 여전히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뛸 수 있다. 경쟁이 덜한 리그로 옮겨 막대한 수입을 얻는 대신 유럽에서의 최고 수준의 축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는 특히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프리미어리그 또는 유럽 대회에서 더 많은 타이틀을 따고자 하는 야망을 강조해온 손흥민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다른 선택지 MLS 터키 레버쿠젠,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MLS는 손흥민에게 잠재적인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구단들은 리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스타들을 목표로 삼아왔으며 글로벌 명성과 인기를 가진 손흥민은 이상적인 영입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뛰고 싶어 하므로 MLS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또한 미국 구단들이 제안할 수 있는 연봉은 사우디 프로리그의 제안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터키에서는 모리뉴가 이끄는 페네르바체가 더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슈퍼리그는 MLS보다 경쟁이 치열하며 손흥민을 빛나게 했던 모리뉴와의 재회는 고려할 만한 요소다. 하지만 페네르바체는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높은 연봉을 지불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터키 구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토트넘 이전의 이름을 알린 바이엘 레버쿠젠으로의 복귀는 감동적인 시나리오로 남아있다. 현재 사비 알론소 감독 아래 분데스리가 강팀으로 자리 잡은 레버쿠젠은 손흥민과의 재결합으로 유럽 대회에서의 야망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버쿠젠이 젊은 선수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손흥민의 미래 중대한 결정의 순간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32세의 나이에 그는 커리어의 큰 갈림길에 서 있다. 스퍼스에 남아 자신의 유산을 굳히거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또는 다른 목적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을 것인가? 이 결정은 전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적, 재정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토트넘이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 않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압박과 페네르바체의 관심은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손흥민이 토트넘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13골과 수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로 그는 닭군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릴 자격이 있다. 결론, 손흥민은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쓸 기회 앞에 서 있다. 알 아힐리 같은 재정적 거물에 합류하거나 조제 모리뉴와 페네르바체에서 재회하거나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든 손흥민의 결정은 그뿐만 아니라 토트넘과 글로벌 이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전개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스퍼스 팬들은 손흥민이 머무르든 떠나든 계속해서 빛나며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를 바랄 뿐이다.